미국 수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화물이 나간 뒤가 아니라 통보문서를 잘못 읽고 통관 상황을 오해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수출 기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통보가 왔으니 끝난 것 아닌가? 통관 보류이면 이미 거절된 것 아닌가? 수입 거절이면 그냥 다음번에 다시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릅니다. FDA 통관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두 단어, 통관 보류와 수입 거절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 기업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 그 실행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관 보류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FDA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 보이니 보류 조치를 내리고 설명과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수입 거절은 다릅니다. 이것은 FDA가 내리는 최종 판정입니다. 즉, 해당 선적 화물에 대해 이 제품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다라고 판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보통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FDA가 서류, 라벨, 성분, 제조, 위생, 등록, 신고, 샘플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외관상 위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면 FDA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문구는 바로 통관 보류 및 소명 요청 통보입니다. 이 문구의 뜻은 명확합니다. 당신 화물을 지금 통관 보류하겠다. 대신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 즉, 통관 보류는 거절 통보가 아니라 소명 요청을 포함한 보류 통지에 가깝습니다. 이때 수출 기업은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통보서 제목을 봐야 합니다. FDA 조치 통보서인지, 통관 보류 통보인지, 수입 거절 통지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원인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보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수출 기업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통관이 막혔다는 사실만 보고 급히 관세사에게 맡기자, 일단 샘플 검사 다시 해보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보류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라벨, 성분, 시설 등록, 수입 경보 연계 이슈인지,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문제인지, 저산성 또는 산성화 식품, 화장품 표시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셋째, 회신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FDA는 통관 보류 단계에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줍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내용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 거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미국 통관 이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보 제목, 원인 코드, 제출 기한의 확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관 보류는 설명 요청 단계입니다. 수입 거절은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FDA의 최종 판정입니다. 그러면 수입 거절은 언제 발생할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신 제출 기한 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응답은 했지만 제출 자료가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셋째, 개선 조치 또는 라벨 수정 같은 시정 계획을 냈지만 그 계획으로는 적법성 확보가 안 된다고 판정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FDA 통관 이슈는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 해석, 적합성, 실행 속도 문제가 동시에 겹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세사, 포워더가 있어도 수출 기업은 반드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선적 화물만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회사 제품, 공장, 문서 체계를 재점검할 것인가?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많은 기업이 걸린 것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한 건이 다음 선적, 바이어, 미국 시장 진입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입 경보, 통관 보류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번 선적 화물 하나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 경보는 초기 대응 수준이 아주 정교해야 합니다. 수출 기업은 5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단발성 서류 문제인지 아니면 제품, 제조 공장, 성분, 카테고리 구조 문제인지입니다. 둘째, 해소 요청 조치가 라벨 수정, 추가 증빙, 시험 성적서, 공장 자료 보완인지 혹은 미국 내 관계자의 대응 요구인지입니다. 셋째, 문제된 포인트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리스크인지
아니면 미국에만 해당되는지입니다. 넷째, 이번 대응이 보류된 선적 화물에만 해당되는지 향후의 선적 화물에도 해당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이번 사건을 누가 총괄할지입니다. 수출팀, 품질팀, 해외 영업팀, 통관사, 미국 파트너가 각각 대응하면 늦습니다. 총괄지휘자가 문서, 기한과 증빙을 통합관리,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관 보류 단계에서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수입 거절 단계에서는 이번 선적 화물은 사실상 최종 판정이 났다. 이제는 손실 최소화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통관 보류를 단순한 보류 조치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법규적 합성 준수 체계가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거절은 단순한 물류 운송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이어 신뢰, 납기, 비용, 재수출 또는 폐기, 다음 수출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관 보류는 소명 기회가 남아있고 수입 거절은 최종 판정입니다. 미국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없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통보문에서 리스크 요인을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번 한 건의 통관 이슈를 일회성 사고 처리로 끝낼지 미국 수출 대응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지는 지금의 해석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게이트 AI는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임직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유어스케일 엔진 감사합니다.